앞으로 본인 재판과도 관련이 있을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최강욱 전 의원을 향해서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두 사람은 이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조교였어요. 저는 그때 시골에서 무슨 조교가 뭔지도 모르고 촌놈 생각에 야 역시 여기 서울법대는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뽑아 쓰는 거야.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뭐 그냥 그러면서 지내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병우임이 돼가지고. 우리 최강욱 의원 저하고는 뭐 그 친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아주 오래됐고요. 저희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강욱이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보다 최강욱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그 정도의 관계라서 그 정도 뭐라 이물없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고요. 두 사람의 관계 보신 그대로예요. 조 전 장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했어요. 제 아들이 강욱이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보다 최강욱 의원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관계다. 얼마 전에 북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번 대법원 판결과 좀 합쳐보면 어쨌든 아들에게,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 써준 혐의로 의원직까지 잃게 됐다. 아무래도 이런 것과 좀 동시에 생각이 같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사람의 관계는 뭐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라 대학교 때부터 있었던 관계니까 이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86학번이고 예. 조국 전 장관이 82학번이고 최강욱 의원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조교로 있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서 알게 됐고 이렇게 뭐 장난치고 하면서 좀 친해진 그때부터 이러저러한 관계가 쭉 이어져 왔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을 했고 최강욱 의원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같이 또 이렇게 근무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 또 두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의기투합했던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죠. 사실상 뭐 최강욱 의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림을 다 그렸고 그것을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가면서 같이 계속 해나가는 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한 몸으로 움직여온 이런 것들 이어서 이제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로 보면 가까이 지냈던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강욱이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가족끼리도 잘 아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결국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를 이제 최강욱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그런 데까지 나아갔고 그것이 결국 최 의원의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사적인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리스크를 불러와서 현재에 이르게 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던 그런 인연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좀 현재 공적인 관계에서는 결론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곧바로 잃게 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조 전 장관이 본인 SNS에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다.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저런 메시지까지 냈는데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단죄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가족에겐 좋을 리가 없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연세대학교도 이제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 여러 징계 조치나 혹은 뭐 조사에 시작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전화드렸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뭐 법적인 부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 말고도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조 전 장관에 대한 그림 전시회까지 지지자들 중심으로 좀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가 13명이 참여한 전시회라고 하고요. 예.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대부분 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평산마을에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손을 잡았던 장면이라든지 본인이 또 가족을 위해서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형상화해서 30여 점의 작품이 나왔는데 뭐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건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뭐 예.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보시고 이러는 거는 뭐 자유니까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이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이게 과도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설명이에요. 작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작품의 설명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앞에만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에 비유한 것은 조금 저는 최진봉 뭐 교수님께서 적절하지 성공회대 않다. 교수시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크리스찬인데 어쨌든 이제 예. 그런 표현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글쎄요, 뭐 예수라는 비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지금 어쨌든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조 전 장관 부인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여전히 수감 중인데 뭐 일부 지지자들이 예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저 전시회에 또 조 전 장관 직접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 최근에 북콘서트에서도 함께 한번 그 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사실 그 자리에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가서 여러 메시지를 던질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본격적인 좀 징계에 좀 나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래 현직 검사는 정책 중립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정치적 발언들을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아직 검찰의 현재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퇴직 조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 콘서트에 가서 특히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칭송하는 이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연 검사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냐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지금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고 예. 뭐 그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예전에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대학 동문이다 해서 서울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고 어쨌건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의원과 함께 움직였던 이제 그런 부류라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앞으로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지금 뭐 최강욱 의원 의원직 떨어지고 이성윤 지검장도 이렇게 상황이 되고 조국 전 장관 저런 상황이지만 예. 어쨌건 이들이 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통합하는 건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검찰 개혁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들은 함께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정책 영향을 행사할 것이고 뭐 가능하다면 내년 총선 출마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직 의원이 됐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최 전 의원을 비롯해서 철험의 소속 의원들 최근 여러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고 민주당 내 입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도 부당하다는 의견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것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그 말씀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추가 소명 있을까요? 문 좀 닫을게요. 재판 마무리 수순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제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 보복 기소였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수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철험의 소속 의원들의 최근 논란, 구설들을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구재랑 변호사께서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저렇게 국민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친목을 위해서 의정활동하는 게 이렇게 비극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거대 야당이 180석 가까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한 20명 남짓이 스크럼 짜고서 비명을 질러대면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친목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사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그게 판결이 잘못됐다.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내 동료 의원을 감싸는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지금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아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것도 결백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유죄의 증거 중에 하나가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무슨 뭐 결백한 듯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포장인데 거기에 친분 있는 의원님들 가서 막 서로 뒤에 병풍 쳐줘서 응원하듯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뻔뻔하시다. 민주당을 누가 망가뜨렸는지 아시면은 정말 위축돼야 되는데 해체 요구가 당내에서도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 크게 뭐 비명을 질러대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정말 이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민주당이 망가진 거는 철험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얘기,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하나하나 어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의 후폭풍들을 만나봤습니다.